뉴스 브리핑. AP통신과 CNN 방송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네바다주의 결정이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주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패배를 안겼던 곳이며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이 세력을 더 키워온 것입니다. 최근 쿡 팔리티컬 리포트는 플로리다는 민주당이 기운 곳에서 반반 지역으로, 또 네바다주는 민주당 성향주에서 민주당의 기운 곳으로 한 단계씩 움직였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 인단수 차이도 좁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라스베가스에서 트럼프를 위한 라티노스라는 제목의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핸더슨의 한 공장에서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연방 센서스의 인구조사 마감일이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엘라바마, 조지아,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지역 일대의 인구조사 응답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바마주는 11일 현재 전체 응답률이 81.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AL.com은 엘라바마주에서 연방 하원 의석이 하나 줄어들게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역시 82.1%로 엘라바마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센서스 자료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과 선거구 조정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센서스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응답해야 하는데요. 웹사이트 2020census.gov에 접속하면 언제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올 회계연도에 들어서 11개월간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 달러로 치솟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고 시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비용으로 3조 달러가 쓰이면서 올 회계연도 지출이 6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정부의 재정 적자는 총 3조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부채는 총 26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겠다고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뉴스위크는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말뿐인 위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션 브레슬린 영국 워릭대 정치국제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중국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애슐리 스캇과 19명의 흑인 가족이 흑인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8월 조지아주 메이컨 동쪽에 있는 윌킨슨 카운티 시골 지역에 97에이커의 땅을 샀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스캇 부부는 톰스보로라는 도시가 도시 전체를 건물 한 채의 값밖에 안 되는 170만 달러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흑인 가족이 세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가족들과 함께 프리덤 조지아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만들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번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과 상업이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달러가 유통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QAnon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조지아주 연방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가 된 마조리 테일러 그린 후보의 민주당 측 맞상대 후보인 케빈 반 어스달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어스달 후보는 어제 성명을 내고 개인적인 이유로 선거를 계속할 수 없게 돼 가슴이 아프다고 밝히고 이후 민주당이 새 후보를 선택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톤 마운틴 일대를 포함하는 이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민주당이 새 후보를 결정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공사 중인 주차장 건물의 조립식 콘크리트가 붕괴하면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박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애틀란타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쳤고 그 과정에 소방관 한 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붕괴된 건물에 갇히거나 실종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현재 이 주차 건물은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19호가 어제 플로리다 바로 동쪽에 형성돼 남부 플로리다를 넘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풍은 멕시코만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성장하면서 셀리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상청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셀리가 폭풍이 될 가능성은 20% 정도로 낮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서양에서는 열대성 폭풍 폴레트가 곧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초 버뮤다에 상당한 피해를 남기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선에서도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폭우로 어제 금광이 붕괴해 최소 50명이 사망했다고 AP/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금광은 민주콩고 동부 사우스 키부 지방의 카미투가시에 있는데요. 최근 며칠간 내린 폭우로 인해 지반이 침하하면서 금광이 붕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당국은 50명, 그것도 대부분 젊은이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은 지역 주민들이 생존자가 단 한 명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현지 시간 11일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지역 아랍 국가 중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또 다른 역사적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우리의 두 위대한 친구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평화협약에 합의했다고 전하고 30일 내에 이스라엘과 평화를 찾는 두 번째 아랍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은 오는 15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서명식을 할 때 합류할 예정입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의 첫 회의를 오는 10월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체 신설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12일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측의 동맹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협의 과정을 통해 10월 중순쯤 첫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과 중국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 근접해 있고 전략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미국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혹시 연방 센서스 설문조사의 응답을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남부 지역이요, 엘라바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이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의 평균이 90.1%,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은 지금 대답을 했는데, 응답을 해왔는데,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가요, 81.5%로 꼴등했습니다. 81.5%. 100명이면은 81명, 1000명 중에서 815명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조지아주요, 82.1%. 꼴찌에서 두 번째 조지아주입니다. 이게 좀 창피한데요. AL.com이라고 이제 알라바마주 지역에 대한 그 뉴스 보도를 다루는 포털 뉴스가 있는데, 이 AL.com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때문에 어쩌면은 알라바마주에서 연방의원 자리가 하나 없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요, 인구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숫자가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당연히 인구를 대표해서 국회에 가는 의원 숫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연방정부의 예산을 얼마나 더 줄 것인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예산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센서스 자료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센서스 숫자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무조건 참여하셔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불법 체류자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유학생이라든가 혹은 또 주재원 여러분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미국에 산다 하면 무조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센서스에 좀 숫자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창피한 얘기네요. 가장 높은 곳, 지금 응답률이 가장 높은 곳이 아이다호 98.9% 나왔고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98.4%. 이분들은 이제 아마 마감 기간이 9월 30일까지인데 그때까지면 거의 100% 다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간 그 동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이 참 문제가 많네요. 미시시피,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까지도 지금 응답률이 전부 다 85%대 혹은 그 아래 수준입니다. 그리고 몬타나, 루이지애나,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런 곳들도 지금 응답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센서스 조사 같은 거 10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고 한 번 조사해 놓으면 10년 동안 연방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 10년을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조지아주에서는요, 흑인들이 한 19명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흑인 가족들이 97에이커라는 아주 큰 땅을 사서 올 블랙 시티, 그러니까 흑인들만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한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지금 뭐 매일 열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중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올 블랙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랍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1899년이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무려 121년 전인데 이때 이미 알라바마주에 합슨시티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합슨시티도 결국에는 이게 최초의 올 블랙 시티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미시시피주 그 삼각주 지역에 마운드 베이유라는 마을도 그 당시에 또 올 블랙 시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된 흑인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자치구를 형성하면서 이 도시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 스캇 부부가 이렇게 도시를 만들게 된 계기를 보니까요, 좀 재미있긴 한데, 툼스보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고요. 작은 마을인데, 이 툼스보로라는 마을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쯤 제가 본 것 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툼스보로 마을 전체를 170만 불에 내놨습니다. 이 마을을 하나 통째로 다운타운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한 30여 채 이상 건물이 있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식당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전체를 170만 불에 내놨었거든요. 이 광고를 보고 마침 그 스캇 부부 중에 부인인 애슐리 스캇이 부동산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을 전체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마을 전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산 땅은요, 완전히 그냥 야산입니다. 나무만 잔뜩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인데, 허허벌판이라고 말하면 좀 나무는 잔뜩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무도 깎아내고, 땅도 갈아엎고, 이곳에 이제 전기 이런 유틸리티부터 다 설치를 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직접 다 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자유였답니다. 프리덤. 이 가족들이 만든 단체 이름이 있는데요. 이 땅을 사들인 단체 이름인데 Freedom Georgia Initiative라는 거. 이거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찾아서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 이 미국의 땅에서 자유를 찾아서 새로 땅을 사고 또 같은 종족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자치구를 형성을 하겠다. 2020년 이 미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자, 어제 재무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상치 않다는 것인데요. 올 회계년도, 이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년도는 10월에 시작해서 9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회계년도가 10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해가지고 총 11개월간의 재정을 분석하니까 적자폭만 무려 3조 달러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적자가 발생한 것은 순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케어스 액트가 3조 달러를 넘는 비용을 쓰기로 결의하면서 그 돈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적자가 된 것인데요. 앞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이 공화당 측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정부 적자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고, 그리고 지금 국가 총부채가 지금 26조 가까이 된다고 26조 달러입니다. 26조 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나라가 견딜 수 있느냐, 다음 행정부가 과연 이 국가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좀 줄이자라는 입장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은 경기를 살리고 봐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살려야 하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하고 3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얘기를 했고,
공화당 측에서 이제 난색을 표하니까 그러면 2조 2천억 달러만이라도 일단 풀자라고 이제 한 발 양보한 모습까지는 보였습니다. 지금 서로 간에 지금 팽팽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팽팽한 협상 대결이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이런 와중에 정부의 부채 그리고 국가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를 살려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놓고 갚아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국민들의 지혜 그리고 정치인들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